땀이 나는 양은 일반인은 500cc에서 약 1리터, 1.5리터까지 나기도 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건반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폐경 이후에 오는 다한증도 있고 당뇨, 암인 경우에도 날 수가 있고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땀을 얼마나 흘리시나요? 이 땀 때문에 펜으로 쓴 글씨가 번지거나 음식을 먹을 때 머리에서 비 오듯 땀이 줄줄 쏟아진다면 이 질환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바로 다한증인데요. 오늘 이 다한증으로 고민하셨던 분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어루만져줄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유쾌한 분이죠. 토닥가족 황희선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선 씨는 평소에 땀이 좀 많은 편이신가요? 예, 땀이 많이 나죠. 특히 뜨거운 거 먹을 때, 매운 거 먹을 때 땀이 비 오듯이 많이 납니다. 그럼 보통 어느 부위에서 많이 나는지요? 주로 이제 이마나 머릿속 이런 데서 땀이 많이 나고요. 네. 이제 남들처럼 겨드랑이 이런 데서 나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긴장되는 상황이 올 때 등에서 식은땀이 그렇게 줄줄 흐르던데요. 이렇게 사람마다 땀이 나는 부위도 다르고 땀의 양도 다른데요. 이 단순히 땀의 양이 많으면 다한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 몸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게 되는데요. 이 땀이 나는 양은 일반인은 500cc에서 약 1리터, 1.5리터까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양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 하시는데 지장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난다면은 이걸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한증이라고 하면 사실 피부과에 가야 할 것 같은데 흉부외과 선생님이 나오신다고 하셔서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네, 다한증의 치료는 바르는 약부터 먹는 약, 시술 그리고 수술까지 있는데요. 네.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가슴 속에 폐하고 심장이 있는데 그 뒤편에 땀을 나게 하는 신경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흉부외과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들이 수술을 담당을 하게 되면서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접하게 되니까 다한증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흉부외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부위를 지나는 교감신경이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이렇게 담당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네, 통계를 보면 2015년에 다한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2,421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네. 특히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에는 1,823명, 그리고 그 다음 8월에는 1,767명이나 진료를 받는다고 하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네. 숫자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요, 계절과 상관없이 줄줄 흐르는 땀 때문에 이 수술까지 고민할 정도로 정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질환인데요. 이 다한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땀이 나면 보통은 그냥 더워서 그러겠지, 긴장해서 그러겠지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멀쩡한데 혼자 계속 땀이 난다면 나는 왜 이렇게 땀이 나는 걸까 좀 궁금할 것도 같아요. 네, 다한증은 원인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질환인데요. 네. 우리 몸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면서 뇌의 시상하부라는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이제 목 쪽에 척수를 따라서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쭉 신경이 가슴 속으로 내려가면서 각종 기관, 겨드랑이, 손, 그다음에 몸의 피부, 발까지 가지를 뻗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네. 그 시스템 중에 어디가 고장이 나서 땀이 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고 이런 경우를 1차성 다한증이라고 네. 하고요. 네, 다른 이제 2차성 질환 때문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저질환 때문에 땀이 난다면 2차성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2차성 다한증은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보통은 2차성 다한증은 기저질환이 먼저 갖고 계신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도 있고요. 네. 폐경 이후에 오는 다한증도 있고 폐경이나 뭐 당뇨,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이 항진증이든 저하증이든 다 날 수가 있고요. 암인 경우에도 날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외상 다친 경우에도 그러실 네.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뇌경색이나 파킨슨 같이 뇌 질환이 있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2차성 질환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게 다한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친한 친구 중에 피아노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건반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그 콩쿠르나 이런 데서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악기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그러시는데요. 붓이 미끄러진다든가 아니면 손에 물감이 묻어서 번진다든가 하고 학생들은 시험 볼 때 시험지가 찢어진다든가 답안지가 번진다든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요. 말씀하신 악기 중에서도 이제 현악기 금속줄을 쓰는 기타 같은 경우에는 기타 줄이 녹슬어가지고 갑자기 끊어진다든가 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용 뭐 손수건이라든지 네. 티슈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임시 방편이지 네. 뭐 적절한 치료법이나 뭐 예방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옷에다가 막 손을 닦고 악수를 하신다든가 네. 계속 뭐 손을 닦으신다든가 그다음에 발에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남들 몰래 이제 신발을 몰래 계속 벗고 있다든가 하는 경우로 본인들이 임시방편으로 하시는데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많죠. 이 방송을 보시면서요, 평소에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게 과연 다한증인지 또 어느 정도나 땀을 흘려야 다한증인지 좀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차트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6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한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다한증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진단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요. 네. 제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주변 이제 다른 의사분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만들어본 이제 자가 진단 차트인데요. 네. 이 중에 적게는 2개 정도, 두 개. 2개에서 그 이상이면은 다한증이라고 자가 진단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차트를 열어보기 전에 조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네. 체중 증가하고 땀은 비례한다. 네, 체중 비례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이게 자가 진단법이다 보니까 정말 실생활과 밀접한, 예를 들어서 남과 악수를 하려는데 왠지 꺼려진다. 이런 것들도 왠지 있을 법한데 한번 네네네. 열어주시겠어요? 네네, 그럼 1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6개월 이상 땀이 지속적으로 난다는 항목인데요. 네. 네, 6개월 이상 땀이 지속적으로 난다는 것은 뭐 누구나 땀은 지속적으로 나지만 일상생활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생활이나 직업적으로 누구를 만나실 때 불편할 정도로 땀이 계속 나고 있다 느껴진다면 1번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나요? 아니에요. 6개월 이상은 아니고요. 저는 약 10분 정도 지속됩니다. 10분 정도. 뭘 먹을 때, 뜨거운 걸 먹을 때. 좀 부끄럽죠. 막 자꾸 땀을 닦으면. 네. 저도 사실 손발이 차고 건조한 편이라서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2번 열어볼까요? 네. 2번은 이제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는 직업이나 사회활동도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를 만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네. 받으시거나 남이 신경 쓰인다거나 그 정도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무슨 땀의 양의 기준이 있다든지. 그렇죠. 예, 이게 그런가요? 굉장히 사실은 주관적인 내용인데요. 몇 cc다, 몇 분이다 그렇다기보다 뭐 누구를 만날 때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은 네. 본인이 신경 쓰이는 결국은 주관적인 진단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 지장이 있다라고 느끼시면은 다한증이라고 의심을 충분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3번은 양측성 혹은 대칭성으로 땀이 난다는 항목입니다. 이 양측성 혹은 대칭성이라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이냐면요. 우리 몸을 중간선으로 나눴을 때 양쪽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요. 양쪽 손에서 같이 난다든가 양쪽 발에서 같이 난다든가 아니면 몸통에서 나도 한쪽 몸통이 아니고 배꼽 기준으로 양쪽에서 같이 난다든가 양쪽 가슴, 양쪽 등 해서 얼굴도 그렇고요. 네.
대칭적으로 나는 경우를 다한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땀이 나고 또 양쪽에 모두 나야지 다한증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다음 이제 4번으로 보면요. 네. 25세 이전에 시작이 된다는 점인데요. 25세 이게 이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한증은 사실은 어릴 때 뭐 5세 이하에서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은 네. 우리 아이가 발에 땀이 많아서 뛰다가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발에 이제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묻는다든가 손도 마찬가지고요. 네. 해서 손발 다한증은 어릴 때부터 보통은 가족이나 본인이 이제 자각을 하게 되면서 초등학생 정도부터 알게 되고요. 다른 머리나 이런 몸통 다한증은 조금 나중에 이제 자각을 하시게 되는 편인데 보통 다한증은 25세 이전, 보통 미성년 때 많이 본인이 자각을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연령대가 좀 어린 친구들이 다한증에 걸리면 정말 그만큼 고생하는 기간도 길겠어요. 네, 그 나이대를 보면 20대가 통계를 보면 20대가 3,699명 정도 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요. 10대가 2,934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30대가 1,898명 정도가 이 다한증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다한증 환자 중에 10대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69%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남자가 55.3%, 여자가 44.7%라고 하니까 어리고 남자일수록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거죠? 일단은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활동 네. 시에 이제 소모하는 칼로리가 더 높은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체열 발생도 많고 그걸 식혀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땀 분비가 많고요. 다른 기관들도 다 남성분들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남자가 훨씬 더 땀 분비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차트 한번 네. 열어볼까요? 네, 5번째는 가족 중에 다한증이 있다, 환자가 있으시다는 내용인데요. 다한증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가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자제분들이 이제 이때도 있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자제분들이 두 분이면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꼭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유전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정확한 이제 원인은 아직 원인도 모르지만 유전성에 대해서도 밝혀진 건 없지만 환자분들을 역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런 이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있으면 자녀도 있는 이런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마지막 차트 한번 열어주시죠. 네, 마지막은 자는 동안에 땀이 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요. 보통은 잘 때 누구나 인간은 300cc 그 연저리로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갈증이 나는 것도 그 이유인데요. 예, 자는 동안에는 일반적인 땀이 아니라 자는 동안에 굉장히 베개가 젖을 정도거나 침구류가 젖을 정도로 그리고 본인이 겨울 같은 경우는 약간 차갑거나 시원해서 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한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식어서 이제 차갑게 느껴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보니까요. 다한증인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의선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차트? 아니, 아까 제가 그 체중이 많을수록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땀이 많이 나갈 거라 예상했는데 그거하고는 그닥 상관이 없어 보이네요. 네, 이게 체중하고도 물론 이제 체중이 찌면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다한증 오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요. 남성분들은 체중에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또 그런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진단까지 마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한증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는요, 심한 건 아닌데 다한증이 좀 있어서 악수를 하거나 하이파이브를 할 때 이렇게 손등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축한 느낌을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으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될까봐 그러는데 이 다한증 어떤 부위에 주로 생기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차성 다한증하고 2차성 다한증하고 좀 다른데요. 네. 1차성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환자분들이 대다수가 1차성 다한증인데 1차성 다한증인 경우에는 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그 다음에 이제 발, 그 다음 마지막이 두피나 얼굴 순서이고요. 2차성 다한증은 기저질환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뭐 몸통에 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네. 아니면 전혀 예상할 수 없이 뭐 얼굴이나 뭐 정수리라든가
손이나 발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규칙하기 때문에 1차성 다한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상한 부위에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무릎에서는 땀이 안 날 것 같은데 무릎에서 땀이 많이 나서 스키니진 이런 거 입으면은 무릎에 구멍이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축축해져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질환들로 인해서 찾아오는 어떤 후유증 같이 찾아오는 게 2차성 다한증 말고도 또 있나요? 2차성 다한증 말고서 다른 경우에 찾아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고요. 2차성 다한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경우는 거의 다 2차성 다한증에 포함이 되는 자기도 몰랐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편직성이라고 해서 한쪽 손이나 한쪽 몸통이나 한쪽 얼굴에서 한쪽 이마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가슴 속에 어떤 종양이 있거나 그 신경 쪽을 한쪽만 건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아는 분도 뇌 수막염을 걸린 다음에 평소엔 그렇게 땀이 많지 않았는데 그거를 앓고 난 다음에 땀이 갑자기 많이 나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죠. 뇌성 질환, 특히 이제 뇌 쪽 뇌혈관이든 뇌 자체 기질성 질환이든 그런 감염성 질환이든 간에 뇌 자체의 전기적 신호를 교란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의 후유증으로 땀이 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갱년기에 다한증이 찾아오는 분도 있다던데요. 네, 갱년기는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이제 폐경하시고 나서 1년 정도를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갱년기가 오면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전은 정확치는 않지만 그 여성 호르몬 기전 때문에 뭐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 그다음에 몸에서 열이 난다고 말씀하는 경우, 아니면 이제 손발이나 몸에서 땀이 난다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갱년기가 지나면 다시 호전이 되는 건가요? 근데 갱년기는 이제 퇴경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몸에 호르몬 균형이 일어나고 몸이 적응을 하게 되면서 네.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데요. 다한증, 2차성 다한증의 경우도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은 어떤 분들은 기간이 지나도 똑같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료를 분명히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의선 씨 같은 경우에는 땀이 이렇게 많이 나면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할 것 같나요? 어디에 땀이 난다 이런 것도 뭐 불편할 수 있겠지만 땀은 냄새가 좀 더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나요? 네, 이 땀샘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아포크린샘이나 에크린샘이라고 네.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포크린샘이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투명한 맑은 땀을 분비를 해주는 거고, 아포크린샘은 이제 기름기가 있는, 저희 말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양분이 있는 땀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네. 이 속의 영양분을 피부 표면에 살고 있는 균들이 분해를 해서 냄새를 나게 되는, 예를 들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게 되는 액취증이라든가, 네. 아니면 전반적으로 땀이 많이 난 분한테 가까이 가면 이제 땀 냄새가 나게 되는데요. 그런 냄새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함께 나타나는 분도 있지만요. 보통은 이제 다한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냄새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고요. 다한증만 있거나 아니면 액취증이 있는 분들은 또 액취증만 있으시거나 하고, 두 가지가 같이 나는 이제 다한증 플러스 액취증인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이제 네.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꼭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흐르는 땀, 다한증을 주제로 JTB 토닥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다한증 치료 방법 중에 수술적 치료 요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다한증은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 전신 마취를 하셔야 되고, 가슴 속에 이제 폐 뒤에 등 쪽에 척추를 따라서 신경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가슴 겨드랑이 부분에 구멍을 두 군데 뚫게 됩니다. 근데 네. 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약 2mm에서 커도 5mm 정도 길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큰 문제는 없고, 네. 구멍을 두 개를 뚫고서 안에 이제 소작기를 넣어서 신경을 자르면서 이제 태우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술 자체는 이제 많이 고통스럽진 않으시고요. 네. 당일 입원, 당일 퇴원이 가능하시고, 이제 가끔 이제 폐가 가슴 뼈하고 들러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유착이 있는 경우에는 네. 며칠 입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뭐 심한 합병증은 거의 없는 편이고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자 본인이 원하면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많은 수술들이 수술적 적응증이라고 해서 환자들이 필요한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지만, 다한증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질환이기 네. 때문에 환자분이 여러 가지 치료를 적용을 해보시다가 나는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정말 수술을 해서 편하게 있고 싶다라고 네. 원하시게 되면 그때 수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제가 들은 것 중에 수술을 했는데 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 현상을 이제 보상성 다한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보상성 다한증은 정도가 약한 경도도 있고 굉장히 심한 중증도도 있는데요. 경도인 경우에는 뭐 조사자에 따라서 1%에서 많게는 네. 뭐 7, 80%까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중증도인 경우에는 역시 뭐 1%에서 한 30%까지 조사가 되고 있고요. 이 보상성 다한증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기전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이제 손, 발, 머리 등 이제 각종 다한증에 따라서 절제하는 신경의 부위가 다른데 그 절제 후에 다른 곳에서 땀이 나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머리에서 나는 분도 있고, 네. 손 수술했는데 발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 손 수술했는데 뭐 몸에서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측 불가능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물을 아예 좀 작게 마시면 땀도 더 적게 나지 않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평소에 물을 적게 마시신다든가 아니면 뭐 땀이 나는 이 몸을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심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사우나, 많이. 네, 완전히 뭐 땀샘이 정신을 번쩍 들게 된다면서 네. 사우나에서 막 몇 시간 계신다는 거 아주 그 정도로 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열사병이나 이제 탈수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물은 당연히 잘 드셔줘야 되고 그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주의를 사실은 해야겠네요. 네. 그럼 다한증을 수술이 아닌 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차성 다한증하고 2차성 다한증을 약으로 치료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은 네. 이게 기저질환이 있는 2차성 다한증은 기저질환을 치료를 동시에 같이 하셔야 되고요. 네. 1차성 다한증, 원인이 없는 1차성 다한증 경우에는 이제 먹는 약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먹는 약과 요즘에는 바르는 약도 나오게 돼서 네. 바르는 약을 뭐 손이든 발이든 겨드랑이든 요즘 최근에는 얼굴이나 두피에까지 바르는 약이 나오게 되어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보톡스가 두통이나 어지럼증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한증에도 보톡스를 쓸 수 있나요? 네, 보톡스는 미용 목적으로 쓴다고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얼굴에 이제 맞는 주름을 펴는 용도인데 다른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두통이나 다른 질환, 허리 통증에도 사용을 하시고 있고요. 저희가 쓰는 다한증에서는 이 보톡스가 땀샘을 마비를 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두피나 얼굴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 겨드랑이 주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겨드랑이. 특히 겨드랑이에 주사를 하게 되면 가장 효과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시술 시간도 10분, 15분 정도로 짧고 유지 기간은 약 2달에서 6개월 정도로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보톡스가 정말 명약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면요. 데오드란트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건 좀 효과가 있나요? 데오도란트는 이제 여러 가지 약품을 넣어서 만든 이제 의약 외품 또는 화장품인데요. 의약품은 네. 아니고요. 이제 향기가 나면서 이 냄새 제거 목적도 있고 땀이 네. 좀 덜 나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요즘 바르는 의약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데오도란트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 땀이 나지 않게 막아주면서 냄새도 막아주고, 예전에는 이제 손이나 발, 겨드랑이에만 바르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이제는 얼굴이나 두피용도 나오게 돼서 환자분들이 많이 간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졌네요. 네. 그렇다면 생활 습관으로 좀 다한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네. 이제 당연히 많은 의사들이 말씀하시는 적당한 운동, 그리고 네. 적당한 식사, 그리고 고칼로리나 뭐 짜고 매운 음식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술이나 담배, 커피 등이 우리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또 땀이 많이 나게 해서 술, 담배, 커피 같은 것은 조금 줄여주시고, 본인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신다면 다한증을 좀 더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토닥 공식 질문이죠. 이 다한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다한증은 생명과도 관계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에 많이 망설이시고 또는 그냥 포기를 하시거나 치료를 하고 나서 보상성 다한증 같이 다른 합병증이 오게 되면 후회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 바르는 약부터 먹는 약, 그리고 시술, 그리고 이제 전기용동이라는 기구를 사용한 치료도 있고요. 마지막에 수술까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시면 되고, 보상성 다한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조절을 하는 약이나 치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활에 불편감이 있으시면 병원을 꼭 내원하셔서 저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흉부외과 전문의 신경욱 선생님과 함께 다한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선선한 가을이 왔지만 아직도 시도 때도 없이 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흉부외과의 문을 두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치료로 제2의 인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